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봉할 때 필요한 부자재들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누군가의 대사처럼 재봉틀과 원단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런데 웬걸 이게 갈수록 뭔가 사야 되는 게 끝도 없이 그 원단은 당연하고 부자재가 정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게 있으면 더 잘 만들 것 같고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웰컴 투 개미지옥. 그런데 그 와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는 제도용품,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마름질, 재단하고 자르는 거, 그리고 여기는 봉제용품으로 구분을 해봤고 또 이외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 것들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용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패턴지, 제가 패턴지로 사용하는 부직포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패턴지 있어야 하고 그려야 되니까 연필, 지우개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참 측정해야 되는 줄자. 그리고 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자, 방한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조그만한 자도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그레이딩 자. 이렇게 눈금이 0.5cm 단위로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60cm 자 그레이딩 자.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각자. 직각자 제가 한 화면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60cm를 가져왔는데 75cm짜리 직각자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직각이 진짜 칼 같은 9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89도, 91도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딱 너무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직각을 확인하시라는 거. 그렇지만 거의 직각에 가깝긴 합니다. 너무 옛날 걸 사서 그런가? 어쨌든 자, 이것은 곡자. 곡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의류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자. 그리고 이제 커브자라고 하죠. 여기 진동둘레 그리고 목둘레 그리고 그럴 때 쓰는 커브자. 의류 패턴을 직접 제작하신다. 의류 패턴을 직접 그린다. 그러시면 이 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축도자예요. 4분의 1 축도자인데 우리가 실제로 큰 크기로 그리기도 하지만 4분의 1로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축도자 되겠습니다. 뭐 제도용품은 이 정도? 자, 이번에는 재단용품 되겠습니다. 재단이라 하면 마름질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원단을 펼쳐놓고 그 위에 옷 본을 놓고 완성선 그리고 시접선 그리고 뭔가 이제 중요한 표시 같은 것도 다 하고 그 다음 잘라내는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용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이것은 룰렛입니다. 룰렛. 이렇게 딱 잡고 세게 꾹 돌리면 여기 있는 이 톱니바퀴가 구멍을 뽕뽕뽕뽕 내주죠. 주로 밑에 있는 것에다가 위에 어떤 모양을 대고 밑에 있는 종이나 원단에 자국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표시를 내기도 하지만 밑에 그 베겨지는 종이 있죠. 초크 페이퍼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펜으로 된 초크.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펜으로 된 초크예요. 잘 안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이게 아마 1900원 정도? 기화성 펜인데 이 선을 그려놓고 물이 묻으면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고 또 초크는 많이 씁니다. 이 초크는 원단을 갖다 놓고 할 걸. 이 초크는 여기에 미세하게 분필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종이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굉장히 좋아요. 편리하고. 그리고 얘는 리필이 들어있어서 이런 리필을 사시면 여기에 백목가루를 다 쓰게 되면 얘를 갈아 끼우면 또 여기에 있는 그 초크 가루가 이렇게 쭉 나와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초자고라고 해요. 이거는 초로 만든 거예요. 양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렇게 그린 선은 이 선은 나중에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리미질을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얀색 펜으로 쓰인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비싸게 샀는데, 이런 것도 다 정말 제가 비싸게 샀는데 원단이 잘 그려진다고 해서 샀으나 잘 안 그려지는 원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쓰는데,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초크. 이 초크도 잘 그려져요. 이것도, 이 초크는 색깔별로 있고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일반 초크하고 다르더라고요. 한참 전에 산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초자고만 쓰고 있어서 잘 안 쓰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룰렛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원단에 그림을 그리고 표시를 할 때 밑에 꼭 있어야 되는 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단을 반 접어서 골선으로 재단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한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실표뜨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르게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생략할 때도 있고요. 다른 웬만한 선은 생략하는데 꼭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트 표시를 한다던가, 이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옷본에 가장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칼집 가위밥 너치를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원단 한 가운데에 어떤 표시를 내야 된다. 그럴 때는 룰렛을 사용하거나 송곳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송곳으로 다트 표시 딱 찍고 이렇게 원단 들어서 거기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원래 잘하려면 실표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송곳도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그릴 때 사용되는 것 중에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잘 쓰실 텐데, 이게 미리별로 나와 있는데요. 10mm, 7mm, 그리고 5mm, 3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바에서 나오는 시접자라고 합니다. 이게 조그만한 플라스틱인데 어찌나 잘 되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끼워서 펜 딱 놓고 여기다 쭉 그리면 얘가 1cm 간격으로 선 쫙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거 있으면 무지 좋은, 그렇지만 이게 보기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있으면 좋은 게 이 시접자,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원단을 올려놓고 그 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무거운 돌덩이로 내려놓으시라고. 문진 꼭 이렇게 생긴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무거운 돌덩이면 돼요.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해줘야 될 때 이런 시침핀, 핀쿠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침핀은 문구용 시침핀하고 다릅니다. 이 뾰족한 게 굉장히 달라요. 아주 날카롭고 진짜 아프죠, 이거. 문구용하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침질 위한 시침실인데 아주 굵고, 옛날 얘기하지 말자. 자, 어쨌든 시침실입니다. 나중에 실표뜨기 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위. 뭔 가위가 이렇게 많으냐. 사실 이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단 가위는 처음에 입문하실 때 재단 가위를 사는 순간이 좀 망설여지긴 해요. 재단 가위가 생각보다 단가가 있고, 내가 우리 집에 문구용 가위가 있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느냐. 이걸로 잘라도 원단이 잘라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재단 가위를 사는 순간이 하나를 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구용 가위는 종이나 패턴 같은 거 자를 때 쓰시고요. 원단용, 이 끝에 가위밥을 딱 주는 순간, 그리고 정확하게 자르고 이제 그 이도 안 나가고, 아무튼 재단 가위 있어야 됩니다. 이 재단 가위는 정기적으로 가위를 가르실 때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고,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리 뭐 미용실 가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 가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재단 가위 애착을 갖고 잘 간직하고 관리하시고, 가끔 기름칠, 뻑뻑해지면 여기 기름칠 하시면 좋고요. 이가 나갔다 싶으면 전문 가위 갈아주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가끔가다 갈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위, 패턴용 일반 다른 거 자를 때, 뭐 지퍼 같은 거, 이걸로 지퍼 같은 거 자르지 마시고요. 다른 가위 하나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핑킹 가위라고 하죠. 이 핑킹 가위. 요거는 이제 원단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이 안 풀리거든요. 잠깐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안 풀리게 할 때 그런 용도로 쓰는데 굳이 없어도 됩니다. 이거 더더욱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왼손 전용 가위예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가위질만 왼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 전용 가위를, 이 깅어 가위 진짜 좋은 거를 샀는데 안 쓰더라고요.
이미 눈이 오른손을 쓰는 거, 오른손 잡이 전용을 쓰는 것이 익숙해져서 여기 날이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오른손 전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브랜드에서는 왼손 전용 가위도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별도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커팅 매트, 시접자, 로터리 칼입니다. 커팅 매트 이거보다 훨씬 큰 거를 놓고, 안 미끄러지는 이 시접자를 놓고 원단 깔고 쫙 잘 잘려지거든요.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재단용품이었습니다. 이제 봉제 도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바느질 할 때 쓰는 용품이죠. 손바느질도 가끔 할 때가 있으니까 손바느질 용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것이 이제 바늘 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주 작은 바늘부터 무식하게 큰 바늘부터 있고, 실 끼우는 보조 도구도 있어요. 이렇게 한 세트 나와서 파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무 아시죠?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쓰는, 여기 아프지 말라고 이 골무도 있고, 이런 골무는 이 쇠 골무를 신기해서 샀는데 안 쓰더라고요. 여기 칼날이 있어서 실을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그냥 자를 일 있으면 쪽가위로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늘 종류, 이제 재봉틀 바늘입니다. 재봉틀 바늘 호수가 있죠. 숫자가 낮은 게 얇은 바늘 9호, 11호, 13호, 16호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굵은 거일수록 숫자가 클수록 굵은 거고, 그리고 공업용 바늘과 가정용 바늘이 따로 있고, 웬만한 재봉틀, 가정용 재봉틀끼리는 브랜드 상관없이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가죽 전용 그 바늘도 있고, 니트 바늘도 있어요. 니트 바늘은 다이마루나 이렇게 뜯기는 아주 얇은 거나 뜯기는 원단을 사용할 때, 그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늘 끝이 아주 뾰족한 게 있고 약간 뭉툭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뜯기지 말게 이런 니트 바늘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건 필수용품이에요. 쪽가위, 그리고 실뜨개. 다 뭐 1,000원, 1,500원 정도 하니까 꼭 있어야 하는 것. 재단가위, 실뜨개, 쪽가위, 그리고 수성펜. 정말 최소한으로 그 정도 가지고도 일단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실. 많기도 하다. 자, 실이 일단 재봉틀을 위해서 보빈이 있어야 되죠. 플라스틱 보빈. 빈 게 왜 없지? 이게 가정용 보빈인데요. 여기 플라스틱에다 실을 감아야 되는데, 재봉틀 사면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데, 재봉틀 살 때 부속품으로 오는 개수는 모자라요. 이게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깔별로. 제가 저쪽 방에 더 많이 있는데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사. 자, 실. 제일 무식한 것부터 오보록사입니다. 오보록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나마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콘도 있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감긴 오보록사도 있고, 이거 그 다음에 큰 것, 얘는 청바지 전용실이에요. 아주 두껍죠. 왜 우리 청바지 보면 스티치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죠. 청바지 전용실도 색깔 여러 가지로 따로 나오고, 그리고 이 실도 거의 안 씁니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투명한 사예요. 투명실 가끔가다 쓸 때가 있긴 있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스판사, 날라리사. 스판사, 날라리사는 다이마루 우리가 니트 종류를 할 때, 늘어나는 원단을 할 때 일반 실로 하면 잘못하다 입다가 우두둑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탄성 있는 그런 실이 필요한데, 이 날라리사 스판사는 주로 오보록 할 때, 오보록 3번, 4번 밑에 루퍼에 많이 끼우고, 그리고 그냥 일반 재봉을 할 때 밑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무줄사인데, 얘를 밑실 보빈에 감아요. 밑실 보빈에 감아서, 감아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밑실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재봉을 딱 하는 순간 원단이 쫙 쪼그라들어서 예쁜 잔잔한 주름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왜 뭐라고 하지? 막 주름이 많은 여름옷 보면 위에 상체에 막 붙게 막 고무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재봉실인데, 재봉실 코아사를 많이 씁니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큰 사이즈도 있는데, 일반사가 있고 코아사가 있어요. 코아사는 굉장히 튼튼하고
꼬임이 좋아서 안 끊어집니다. 일반사는 끊어져요. 일반사는 이렇게 해서 끊어지죠. 그런데 코화사를 가지고 이렇게 끊으려고 했다. 손 쫙 베고 피 날걸요 아마. 이거 안 끊어져요. 그래서 코화사는 튼튼하니까 웬만하면 코화사를, 조금 단가가 있긴 하지만 코화사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재봉틀을 약한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실패 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봉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꽂거나 이렇게 꽂거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실을 쓰려면 여기서 큰 실이, 재봉틀 위에 큰 실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큰 실패거리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봉제용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 중에, 당연히 다리미 있으셔야 되겠고, 다리미도 전문가처럼 쓰시려면 공업용 다리미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쓰는 다리미 쓰시고, 얘는 아이론 시접자입니다. 다릴 때 쓰는 시접자예요. 얘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변형이 되지 않거든요. 플라스틱인데, 그래서 뜨거운 원단을 이렇게 놓고 다릴 때 우리가 2cm, 3cm 딱 이렇게 보면서 다리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자 대고, 여기 칸이 있으니까 쭉, 또 곡선도 여기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다려주는 아이론 시접자입니다. 있으면 편한데 이게 생각보다 보기보다 은근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시침핀도 쓰지만 핀 말고 핀을 꼽으면 원단이 상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고정해주는 역할로 이제 핀 집게 있으면 좋고, 바이어스 메이커 제가 가끔가다 쓰는 거 보셨을 텐데, 4cm건 3cm건 이제 폭대로 잘라서 여기 안으로 넣고 바깥으로 빠지면서 원단이 접어서 나오죠. 이것도 폭별로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석 조기, 질문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재봉틀 돌릴 때 옆에다가 척 놓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자석 조기입니다. 여기 이제 재봉틀이 자석에 딱 붙잖아요. 거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쭉 재봉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똑같은 자석 쪽인데 곡선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뒤집개, 여기 이렇게 길게 안에 작은 구멍으로 쏙 뺄 때 뒤집개 있고, 고무줄 뒤집개가 따로 있는데 지금 안 보여서 못 꺼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핀셋 같은 고무줄 뒤집개도 있지만 그냥 옷핀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집을 때 콕콕 찔러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요거 제가 혼자 만든 거지만 아주 괜찮아요. 요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끝에 너무 뾰족하지 않게 적당히 뭉툭하게 하나 좀 가르셔서 쓰시면, 여기 나중에 뒤집고 나서 여기 이렇게 콕콕 쓰실 때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많은 부자재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이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있고,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물론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만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것부터 사시면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쟁이지 마시고, 재봉틀 하는 재미를 느껴가시면서 하나씩 언젠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